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물가협회에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1% 정도 저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건립 계획이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던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계획이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골목상권 특화거리가 암행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관이 지나는 바로 옆에서 불착공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부산 합계 출산율이 0.6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인 가운데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물가협회에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1% 정도 저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장마와 폭염 등으로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지난해보다 소비자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더위가 가시면 성수품 가격도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재한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의 채소 코너, 시금치를 파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달 폭염으로 인해 출하량이 크게 줄다 보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찾는 손길도 공급도 뚝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연하니까 녹아내리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니까. 찾는 분들은 없어요, 지금? 있죠. 근데 있지만은 이제 너무 비싸니까 최저가가 뭐 시장에서도 뭐 5천 원, 만 원씩 이렇게 가야 되니까 선뜻 못 사시는 거죠. 다른 걸로 대체를 하시는 거죠. 배추나 저런 걸로. 한국물가협회는 추석을 3주가량 앞두고 4인 가족 기준 28개 차례용품 비용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올해 전국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마련 비용은 28만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9%가량 상승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기준 차례상 비용은 36만 4천 원 수준으로 전통시장이 21%가량 저렴했습니다. 부산 지역은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26만 7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만 원 정도 낮았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36만 9천 원 수준으로 전통시장과는 10만 원 정도 가격차가 났습니다. 전통시장 기준 2014년 추석 차례상 비용 19만 8천 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상차림 비용은 45% 증가했습니다. 도라지와 고사리, 대추, 배 등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20%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시금치는 한 단 기준 193% 오른 9,300원 수준으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채소류 가격들도 저희가 여름에 와서도 장마 계속되고 폭염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높게 지금 가고 있는 경향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요인들이 예년보다 그 기상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게 될 일주 전이나 그때쯤 되면 공급이 조금 원활하게 흘러갈 것 같아서 가격이 좀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물가협회는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기상 여건이 나아지고 출하량이 늘면 성수품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아파트 건립 계획이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던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재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8천억 원을 투입해 복합지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부산시의 구덕운동장 재개발 계획. 최근 사업 타당성을 따지는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기금 출자를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공모사업에 떨어지면서 재개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멀쩡한 체육시설을 없애고 재개발 계획에 이 아파트 건립 계획이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과 서구 주민 모두 의견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공원을 없애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계획은 도시 재생 사업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부산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빚어진 결과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쇠락해가는 원도심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권익과 의사를 무시하는 역효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골목 상권 특화거리가 때 아닌 도로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멀쩡한 화강암 판석을 걷고 아스팔트를 덮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한쪽에선 도시가스관이 지나고 있는 바로 옆으로 굴착 공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후 편도 1차선 도로에 굴착기가 등장했습니다. 진동과 소음, 먼지는 물론 차량 정체로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포장 작업을 왜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구청하고 관계가 있겠죠. 열흘이 지나 다시 찾은 거리. 화강 판석은 사라지고 울퉁불퉁 아스팔트가 포장돼 있습니다. 동래구청은 민원이 이유라고 답합니다. 이번 출구 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많이 파손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먼저 다 했고 이제 그 뒤쪽으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에 드는 비용은 5억 원.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나머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이곳은 평소 차량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도 많은 곳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로 정비는 동래구청 신청사 앞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없던 굴착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옆으론 도시가스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업체 관계자는 공사 전 협의가 없었다고 항의합니다. 전혀 받으신 게 받을 적이 없습니다. 공사 현장 관리자는 말을 얼버무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저기 옆에 안 들어가는데 오늘 저기가 복구를 해야 돼 이제 다시. 도시가스에 공문은 가 있어야 한다고. 도시가스는 모른다고. 저거 근데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전 사람은 제가 해결할게요. 이곳 역시 현장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지자체의 이유 없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처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건 아닌지 우죽순 벌어지는 암행 공사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2분기 전국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부산은 1.3%가 감소했는데요. 합계 출산율도 감소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중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부산에서는 976명이 태어났습니다. 6월 출생아 수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6월까지는 6,424명이 태어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6,808명인 것과 비교하면 5.6%가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역시 줄었습니다. 올해 2분기 부산 합계 출산율은 0.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이 올해 1분기 0.68명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다시 감소한 겁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부산 각 구군을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중구에서 태어난 아기는 70명에 불과합니다. 중구 합계 출산율 0.32명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 높은 곳은 4곳에 불과했고 강서구가 0.99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1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 같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기가 없으면은 부산이 없고 대한민국이 사라질 건데 저출산을 막으려고 하면은 저 예산실에 올라오는 예산이라든지 이거 모든 거를 우선적으로 삭감하지 말고 좀 반영을 해주려는. 한편 이종환 의원은 저출산 극복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보다 실질적인 곳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2024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중고졸 과정 1,986명이 응시해 1,602명이 합격해 평균 80%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100점 만점자는 초졸 1명, 중졸 1명, 고졸 13명입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82세 A씨, 중졸 77세 B씨, 고졸 77세 C씨로 배움에는 나이가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9월에 치러지는 수능 모의평가에 지원한 응시생이 늘었습니다. 입시업계에선 의대에 도전하는 N수생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 문제가 수능에 영향을 주면서 수능 응시생이 20년 만에 가장 많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는 4일에 치러지는 수능 모의평가. 사실상 수능을 앞둔 마지막 모의평가입니다.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 8,292명. 이 중 21.8%인 10만 6,559명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N수생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N수생 수가 20년 만에 최대 규모에 달할 수 있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입시업계는 올해 N수생이 17만 8천여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수능 17만 7천여 명과 비슷하거나 넘어서는 것으로 지난 200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처럼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학생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꼽힙니다. 의대 정원 확대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전공하고 지역 인재가 좀 확대가 된 부분이 학생들한테 어떤 합격 기대 가능성을 좀 높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위권 재도전자가 대거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N수생 유입 정도에 따라 본 수능에서 고3 학생의 점수 변화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수생이 늘어날수록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불수능이 된다는 점도 막판 변수로 떠오릅니다. 이 N수생들이 교과 내신이 1등급 수준의 1등급 초반의 수준 아이들이 N수 선택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최저 학력 기준만 맞추면 그러면 의대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겁니다, 아마도. 이제 N수생들이 그 수시에도 집중 공략할 수 있는 좀 틈새가 좀 열렸다. 의대 정원과 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 여기에 N수생 확대 등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고3 재학생들의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와 관련해 디지털 성폭력 아웃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와 양성평등 교육 포털 공감 등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동의 없는 불법 촬영과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등 디지털 성폭력 유형, 신고와 대응 요령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변호사, 경찰관과 함께하는 폭력, 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학교를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운영 중입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관리가 되지 않는 묘를 무연고 묘라고 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가족을 대신해 벌초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자락에 예초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초기 날이 닿는 곳마다 무성했던 풀들이 잘려나가고 숨어있던 작은 봉분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찾지 못하고 옮겨진 무연고 묘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천안시 목천읍 새마을 지도자의 회원들이 무연고묘 벌초 작업에 나섰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날씨도 덥고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무연고를 하고 보니까 저희도 나이가 먹어가는 중에 참 하고 갈 땐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뭔가 해냈구나 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참 편안히 계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다 합해갖고 저희 회원들이 다 같이 하고 갑니다. 새마을회 회원 20여 명이 이날 새벽 5시부터 작업한 봉부는 300기가 넘습니다. 이마에는 비와 땀이 섞여 흘러내렸지만 말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새마을이 이거 말고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읍에서 이런 또 무연분모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 새마을 식구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고요. 저희 새마을이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해서 이 무연분모 봉사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이 서려 있을 무연고묘. 새마을의 회원들의 온정 덕분에 올 추석엔 쓸쓸함이 덜할 것 같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부산 법원 청사에는 숨겨진 미술 전시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마련한 이 공간이 젊고 소외된 창작자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도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진 그림. 이 안에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다릅니다. 코를 들고 입을 벌린 코끼리 그림. 이 안엔 고래와 얼룩말, 악어 등 온갖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사람과 동물, 집과 차 등 익숙한 소재로 재미나게 표현된 그림들. 이 그림들의 주인공은 발달장애를 가진 시각예술 작가들입니다. 블루아트 작가들에게는 자아 정체감을 높이고 또 장애예술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뭔가 마음이 조금 힘드신 분들에게는 그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요.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 작가 모임인 블루아트의 마음으로 그린 그림전입니다. 9명의 작가들이 가족과 행복, 여행, 꿈 등이 제목에 들어간 작품 4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의 장소도 이색적입니다. 건물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역 주민과 다양하게 소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전시를 희망하는 작가에게 전시 공간을 무료로 대여하고 작품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법원 직원과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일상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부산법원 열린문화공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법원 열린문화공간은 오는 10월 개관 1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100여 명의 작가들이 개인이나 단체전으로 400여 작품을 이곳에 선보였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내년 전시 신청도 모두 마감됐습니다. 한편 부산법원 열린문화공간에서 10회째 맞는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6일까지 열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민원 업무를 보러 간 관공서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간 허비했던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부산에서는 서구청이 특히 심했는데요. 서구가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주차 불편 줄이기에 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청 주차장. 오전 시간 청사는 이미 민원인과 구청 직원들의 주차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에 청사 밖은 차량들의 대기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구청이나 뭐 관공서나 다 똑같지만은 많이 기다리면 불편한 거는 사실이죠. 한 대가 나와야 한 대가 들어갈 수 있기에 구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긴 대기 시간에 민원인들은 차량을 돌리기도 합니다. 효율적으로 조금 뭐 타워를 세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되면 저희 한 번씩 올 때 그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주차난에 도움이 될 주차 타워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 2개 동 규모로
50대 이상 차량을 댈 수 있는 신규 주차장이 세워지면 이 민원인이 겪던 주차 불편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 타워가 신축되면서 만성적인 주차난이 일부 해소되어 민원분들이 구청을 출입하는 대기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주차 타워가 들어서면 청산의 총 주차 가능 대수는 142대, 19억 원을 들여 내년 3월 완공 예정입니다. 서구는 내년 4월 주차 타워가 정식 운영에 들어갈 경우 날마다 주차를 기다리는 차량 행렬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꿀벌 개체수 감소로 양봉 농가의 시름이 깊은데요. 이상기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말벌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꿀벌을 마구잡이로 채가는 바람에 아예 폐사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안전하고 신속하게 말벌집을 제거하는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한 양봉 농가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다름 아닌 말벌. 하루에도 수백, 수천 마리가 몰려들어 벌통 속 꿀벌들을 마구잡이로 채갑니다. 내가 손수 잡는 게 한 200여 마리 되고, 또 말벌 트랩으로서 포획기로 해서 잡는 게 400~500마리씩이 돼도 이게 끊이지를 않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한 아파트 건설 현장. 18층 높이 타워 크레인 위 말벌집에 드론이 서서히 접근하고 이어 수백 개의 탄환을 발사하자 잠시 후 말벌들의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드론을 활용한 말벌 퇴치 기술입니다. 그런 층고가 높은 곳에 위치한 벌집 제거 시에 유용하게 신속하고 보다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보다 이제 일선 현장에 빨리 보급이 돼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이 드론은 위치 감지기와 레이저 장치, 타공 장치, 살포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먼저 말벌집에 접근해 타공 장치로 단단한 표면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약재를 분사해 말벌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접근하지 않아 안전하고 높은 곳도 신속한 제거가 가능합니다. 말벌이 가장 왕성하게 움직일 때가 보편적으로 9월, 10월쯤에 여왕벌들이 많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때 드론을 활용해서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 여왕벌로 인한 또는 유충으로 인한 이러한 제거가 한 99% 이상 제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농진청이 특허 등록한 것으로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을 보완한 뒤 조만간 전국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농수산대학교 등과 같이 전국 18개 지역에서 현장 실증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소방본부를 통해서 전국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말벌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1,750억 원. 말벌 잡는 드론이 이제 양봉 농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